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궁궐, 바로 고려 초기의 왕실입니다. 건국 초기의 역동적인 기운은 여전했지만 그 속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았죠. 태조 왕건이 무려 29명의 부인에게서 많은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를 세울 때는 좋았는데 왕건이 눈을 감자마자 이 아들들, 그리고 외척 가문들이 내가 다음 왕이다 하고 피 튀기는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왕위가 안정될 틈이 없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조카가 삼촌을 밀어내는 살벌한 권력 투쟁이 이어진 거죠. 광종이 피해 숙청으로 겨우 왕권을 잡았지만 그가 죽자 또다시 왕실은 혼란에 빠집니다. 경종이 일찍 세상을 뜨고 그 뒤를 이은 성종 때까지도 왕권은 여전히 외척들, 즉 왕비들의 친정 가문에 휘둘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불안하고 격렬한 시기에 역사의 전면에 나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헌의 왕후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배경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헌의 왕후는 고려의 최고 순수혈통이었어요. 아버지는 태조 왕건의 아들인 대종 왕후이고요. 어머니도 왕건의 딸 선희 왕후 유씨입니다. 그러니까 헌의 왕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이면서 동시에 왕건의 외손녀인 셈이죠. 헌의 왕후의 어머니가 유씨인 이유는 모계의 성씨를 따서 표기했기 때문이에요. 왕건의 네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헌의 왕후의 아버지 대종 왕후이고 왕건의 여섯 번째 부인이 낳은 딸 정덕 왕후가 헌의 왕후의 어머니였어요. 헌의 왕후의 부모는 이복 남매 관계였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누구냐?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은 헌의 왕후의 사촌 오빠였죠. 이 당시 고려 왕실은 핏줄을 굳건히 지킨다는 명분으로 근친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의 왕후의 신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왕실 핏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경종을 섬기며 두 명의 왕후와 함께 왕비 자리에 앉았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헌의 왕후가 낳은 이 아들이 바로 훗날 고려의 7대 왕이 되는 목종입니다. 경종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워낙 재위 기간이 짧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뜹니다. 이때 목종은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했어요. 경종은 어린 아들 목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 사촌 동생이자 헌의 왕후의 친오빠인 성종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 일단 자네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안정시키게, 그리고 내 아들을 잘 보살펴주게, 이런 뜻이었겠죠. 이렇게 되자 헌의 왕후는 하루아침에 왕후에서 목종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할 겨를이 없었죠.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헌의 왕후는 대비의 칭호를 받고 궁궐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성종의 누이였기 때문에 성종의 보호와 견제를 동시에 받으며 오직 아들 목종을 왕위에 올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종은 유교 정치를 펼치며 나라를 다스렸지만 안타깝게도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종이 세상을 뜨자 기회는 헌의 왕후에게 찾아옵니다. 헌의 왕후의 아들 목종이 드디어 고려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 헌의 왕후는 명실상부한 천추태후가 되어 고려 왕실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뒤에는 그녀의 사적인 욕망과 한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향이죠. 왕위에 오른 아들 목종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우리 헌의 왕후. 하지만 이 여인은 단순히 권력만 탐했던 차가운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었죠. 남편 경종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됩니다. 홀로 궁궐에 갇혀 오직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넓은 궁궐의 외로움은 그녀를 뼈저리게 괴롭혔을 겁니다. 바로 그때 헌의 왕후의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김치향. 김치향은 헌의 왕후의 친정 외가 쪽과 연결된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정계의 실세였던 황주 황보씨 가문과 끈이 닿아 있었단 말이죠. 기록에는 그가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처세술, 말솜씨까지. 그야말로 여심을 흔드는 매력적인 옴무파탈이었던 셈이죠. 서로에게 이끌린 헌의 왕후와 김치향. 궁궐의 금기, 왕실과부와 외척 가문 남성의 은밀한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욕망이 만나 이들의 관계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후와 신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곧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성종은 누구입니까? 유교 이념을 숭상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개혁 군주였단 말입니다. 성종 입장에서 이 사건은 두 가지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왕의 친동생이자 전 왕의 왕비였던 헌해 왕후가 간통을 저지른 것은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 김치향 같은 외척 세력에게 왕실 내부의 비밀과 권력이 새어나갈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성종은 분노합니다. 그는 단칼에 이 관계를 끊어내려 합니다. 성종은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김치향을 잡아 귀양을 보내라. 감히 왕실을 농락하려 하다니. 그렇게 김치향은 성종의 명으로 순식간에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헌해 왕후의 사랑은 잠시 꺾인 듯했죠. 김치향이 유배를 갔으니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헌해 왕후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김치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야망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헌해 왕후는 이 기간 동안 성종에게 순응하는 듯 행동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아들 목종을 교육시키고 대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죠. 성종은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종은 아마도 자신이 김치향을 제거했으니 왕실이 안정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큰 실수를 한 것이었죠. 성종이 승하하자마자 헌해 왕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배지에 있던 연인 김치향을 불러들여 복권시키고 최고 위직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기를 넘어선 이들의 사랑은 고려의 역사를 뒤흔들 태풍이 되어 정계에 휘몰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성종이 눈을 감고 헌해 왕후의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대비가 아닙니다. 천추전에 거주하며 온 나라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죠. 역사는 그녀를 천추태후라 부릅니다. 아들 목종은 등극 당시 아직 어렸습니다. 게다가 목종은 성격이 병약하고 나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회를 천추태후가 놓칠 리 없었죠. 그녀는 내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겠다 선언하며 모든 국정을 직접 챙기기 시작합니다. 목종은 그저 병풍 뒤에서 어머니가 내리는 명령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 인사이동, 정책 집행은 오직 천추태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성종시대의 유교적 보수파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며 왕실의 실세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권력의 옆자리, 태후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배에서 돌아온 연인 김치향이었습니다. 김치향은 유배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마치 왕족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벼슬이 주어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태후의 뜻과 다름없었죠. 김치향은 이 엄청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뇌물이 오갔고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김치향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죠. 김치향은 오만한 목소리로 이 나라의 재물과 벼슬은 모두 태후마마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곧 태후마마를 거역하는 것이니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태후와 김치향의 사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의 어머니와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김치향이 고려의 태상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고려라는 나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종시대의 유교적 기틀을 다졌던 개혁파와 김치향에게 반감을 가진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어찌 왕실의 어미가 신하와 간통을 하고 그 남자를 통해 국정을 좌우한단 말인가. 이것은 선왕들의 통치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전에 태조 왕건의 후손들끼리 치고받던 싸움은 사라지고 이제 김치향이라는 사적인 외척이 전횡을 일삼으니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천추태후의 권력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숙청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살벌한 감시와 밀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치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개혁파 신료들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갈등은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핵폭탄급 사건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자, 태후의 권력과 김치향의 야망이 하늘을 찔렀을 때 궁궐 안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천추태후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신하의 아이를 낳다니. 이 소식은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이 아이는 고려 왕실의 정통성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였죠. 김치향은 이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밀한 연인을 넘어 고려의 태상왕, 즉 왕의 아버지가 되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냅니다. 김치향은 야심에 찬 목소리로 태후 마마,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마마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인 이 아이야말로 고려의 다음 왕이 되어야 합니다. 병약한 목종을 폐하고 우리 아이를 왕위에 올려야 합니다. 천추태후 역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음모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 사태가 고려 개국 이래 최대의 왕실 문란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목종의 주변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왕실 종친과 관료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실에는 목종의 뒤를 이을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원군 훗날 현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천추태후는 이 대량원군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이미 강제로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량원군이야말로 정변을 일으킬 세력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대량원군 제거와 사생아 즉위 계획을 구체화하자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서북면의 군사 실력자이자 고려를 지키는 장군 강조가 있었습니다. 강조는 개경에서 벌어지는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전횡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저들이 종묘사직을 농락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우리는 정통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이른바 강조의 정변입니다. 강조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치향과 그의 모든 무리는 순식간에 붙잡혔고 김치향과 그의 아들, 즉 태후의 사생아는 그 자리에서 처형됩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던 무리는 피의 대가를 치렀죠. 강조는 왕실을 문란케 한 김치향 일당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약한 왕, 목종이 더 이상 국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는 결국 목종에게 왕위에서 물러나 대량원군 현종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압력을 넣습니다. 목종은 퇴위를 명받지만 강화도로 가던 도중 강조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비참하게 시해당하고 맙니다. 결국 헌해왕후의 비극적인 사랑과 야망은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들을 잃고 모든 권력을 상실한 채 궁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왕위는 정통성 있는 대량원군 현종에게 돌아가죠. 사랑과 권력에 눈이 멀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려 했던 천추태후와 김치향. 이들의 운명은 결국 피바람을 맞으며 처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자, 강조의 피해 정변으로 김치향 일파는 제거되었고 왕이었던 목종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천추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목종은 살해당했고 사랑했던 김치향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마저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쥐려 했던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죠. 새로 왕위에 오른 현종은 천추태후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궁궐 안에 두지도 않았죠. 그녀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사가로 쫓겨나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화려했던 천추궁의 태후에서 권자를 잃은 한낱 외로운 노년의 여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욕은 결국 그녀 자신과 아들에게까지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종 20년, 1029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최후는 한때 고려의 하늘을 뒤덮었던 권력의 폭풍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그라드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결말이었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스캔들, 그리고 강조의 정변으로 고려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랑은 역설적으로 고려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강조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현종은 이후 고려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거란의 침입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이겨내며 고려 중흥의 기틀을 다집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종은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왕실 종친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거나 왕비나 태후가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 국정을 문란하게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산교육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 왕실은 외척 세력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천추태후. 그녀는 아들을 위한다는 강력한 모성애와 여인으로서의 강렬한 욕망을 모두 가졌던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적인 욕망이 공적인 영역인 국정에 침투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만약 천추태후가 김치향을 선택하지 않고 성종처럼 정도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에서는 고려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뜨겁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헌의 왕후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비사를 다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의 뒷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